안녕하세요. 재활약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아이와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놀이, 준비물이 없거나 가정에서 쓰는 도구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초간단 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모든 놀이가 다 즐겁고 의미가 있지만 저는 발달을 보는 전문가로서 특히 소근육, 눈과 손의 협응력, 감각통합 발달 등의 뇌발달을 촉진시키는 놀이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놀이를 할 때 어떤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몸을 아는 것,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이용한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몸을 잘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따라 하다 보면 인지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놀이 중 오감놀이, 촉감놀이 등 다양한 엄마표 놀이가 많지만 준비 과정부터 치우기까지 쉽지 않잖아요. 육아하고 집안일 하기에도 빠듯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생각나면 바로 할 수 있는 뇌발달 놀이를 소개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오구오구 잘하네 부모님의 리액션입니다. 돌 이후로 만 36개월까지 시기별로 놀이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시기마다 운동 발달, 특히 소근육 발달과 인지 발달의 성장으로 인해 놀이를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이것을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흥미와 발달 속도에 맞게 즐겁게 아이와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에서 17개월입니다. 이 시기부터 아기는 본격적으로 엄지와 검지를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근육 발달 놀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보통 18개월이 되면 우세손이 나오기 때문에 18개월 전에는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이것을 놀이로 발전시키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지 찢기 놀이입니다. 신문지 찢기 놀이는 일단 부모님이 먼저 신문 찢는 것을 보여주고 모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찢기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살짝 찢어서 건네주고 같이 찢어주셔도 됩니다. 양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함께 해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입구가 넓은 통에 쌀이나 콩 넣기입니다. 엄지와 검지의 사용 빈도를 늘리고 통이라는 목표를 향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통이나 빈 통에 나무 젓가락이나 마른 국수 넣기입니다. 아이가 긴 나무 젓가락이나 마른 국수를 하나씩 넣고 성공을 해서 부모님의 환호성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더 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상 영속성 놀이입니다. 피아제는 감각운동기의 아이들이 물체를 볼 수 없을 때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지발달 과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생후 8에서 9개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물건을 숨기면 물건을 찾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생후 12개월 전후가 되면 아이들의 대부분이 숨겨진 물건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이의 눈앞에서 물건을 숨겨서 아이가 찾도록 유도하거나 18개월 이후에는 동전 같은 작은 물건 하나를 오른손이나 왼손에 숨겨서 어디에 있는지 맞춰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은 18에서 24개월에는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놀거리가 없을 때 수시로 깍꿍놀이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코코코 눈, 코코코 귀 놀이입니다. 18개월 정도면 기본적인 신체 부위인 눈, 코, 입, 귀 등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돌 이후부터 이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익힐 수 있고 24개월이 넘으면 더 작은 신체 부위인 눈썹, 턱, 손톱 등을 이 놀이에 이제 넣어서 해주신다면 신체 부위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제가 18개월의 기준으로 이제 나눈 이유는 18개월부터는 12에서 17개월 아이들보다 빠른 속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고 집안에 있는 큼직큼직한 물건 대부분의 이름을 이해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8개월 전후로 숟가락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우세손이 나타나게 되고 컵을 잡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등 도구를 잘 사용하게 되면서 놀이 수준이 한층 발달하고 인지 발달이 급격히 성장하죠. 영유아 검진을 18개월에서 24개월에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나면 부모님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모방을 더 잘하게 되고 어느 정도 도구의 사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집안의 물건을 이용하는 놀이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컵의 실기기 놀이입니다. 종이컵에 구멍을 좀 넓게 뚫고 뜨개실 굵기의 실, 신발끈 등을 제공해서 끼기 놀이를 하는 건데요. 이 놀이를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 발달 경험과 집중력, 공간 직역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반찬통 쌓고 무너뜨리기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24개월까지 블럭 4개 이상을 쌓을 수 있게 되는데요.
쌓기놀이는 운동 계획과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모 플라스틱 반찬통을 5개 정도 가져다가 쌓고 무너뜨린 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감각 운동기의 아이들은 이제 이러한 인과관계를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놀이로서 무너뜨기를 허용해주면 좋겠죠. 무너뜨리기는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공을 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24개월 전후로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 반찬통을 쌓았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세기를 해주면 놀이 중에 엄마가 외친 수세기를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또 반찬통 대신 휴지를 쌓아서 무너뜨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직 종이컵 쌓기는 어려운 상태이니 부모님이 이제 종이컵을 쌓으면 아이가 짧은 거리에서 공을 굴려서 쌓아둔 종이컵 무너뜨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에서 장난감 건져서 옮기기입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아 이제 물에 젖어도 되는 플라스틱 작은 장난감이나 집안에 작은 물건을 넣고 주방 뜰채로 물건 건지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법 우세손이 나와서 한 손으로도 잘 할 수 있고 양손을 같이 쓸 수도 있는데요. 뜰채로 물건을 건져서 다른 통에 넣으려면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큰 대야를 실내에서 이용하기 힘들다면 세면대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목욕놀이 도중에 해도 되겠죠. 네 번째는 입구가 좁은 통 안에 쌀이나 콩 넣기입니다. 12에서 17개월에는 입구가 큰 통에 콩이나 쌀을 넣는 놀이를 했다면 18에서 14개월에는 입구가 작은 페트병에 콩이나 쌀을 넣는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입구가 작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집중력과 소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PT병에 곡물을 다 넣고 흔들면 마스카라 악기가 되어 청각적 자극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자나 숟가락으로 물건 옮기기입니다. 작은 물건, 작은 장난감, 작은 자동차 모형 등을 이제 큰 그릇에 담아서 다른 그릇에 국자로 옮기는 놀이입니다. 우세손으로 국자로 물건을 뜨는 것부터 물건을 다른 이제 그릇에 옮기기까지 아이의 집중력이 발휘되는데요. 소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면 숟가락으로도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옮기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보통 자신의 몸을 잘 가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해볼 수 있는 전정 감각에 도움되는 놀이를 소개할게요. 전정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귀 속에 전정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수용기가 있는데 흔들리는 그네를 탈 때 내 몸이 넘어지지 않게 얼마만큼의 힘으로 버텨야 하는지를 전정 수용기가 측정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정 감각은 아이가 움직일 때 본인의 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인 것입니다. 이 감각을 통해 신체의 균형과 자세 조절을 할 수 있고 운동을 계획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전정 감각에 도움이 되는 기구들은 실제로 감각 통합 치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불그네입니다. 두툼한 이불에 아이를 눕히거나 앉혀서 부모님이 이불 양쪽 끝을 잡아 해먹 모양을 만들어서 적당한 속도로 흔들흔들 해주면 아이는 이불그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불을 잡거나 몸의 위치를 잘 잡아서 버티게 됨으로써 전정 감각을 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몸을 이용한 비행기 놀이입니다. 가장 간편한 몸놀이가 아닐까 합니다. 부모님의 다리로 비행기의 높이, 방향,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아이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게 되겠죠. 세 번째는 가정에 짐볼이 있다면 아이를 짐볼에 앉혀서 잘 서포트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약간의 기울임과 흔들림을 주면 아이는 균형을 잡으려고 버티면서 전정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입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는 고유 수용성 감각놀이와 소근육, 양손 협음 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유 수용성 감각놀이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전정 감각과 함께 감각 통합 치료에 쓰이는 대표적인 감각인데요. 이는 우리 몸의 위치와 자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팔을 들었다고 하면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우리 몸은 오른팔을 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걸을 때도 우리가 굳이 땅을 보지 않고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걸레 밀기입니다. 바닥에 물을 조금 흘려주거나 오염을 흘려주면 아이가 닦으려고 하고 실제로 바닥과 걸레 사이에 생기는 마찰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팔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오염이 제거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면 아이들은 신기해서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줄다리기입니다. 윗옷을 이용하거나 집에 있는 어떤 줄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줄다리기 놀이는 주고받기가 가능한지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도 좋은 놀이입니다. 내가 줄을 세게 당기려면 손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치우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때는 아이가 놀이에 잘 참여할 수 있게 어른이 줄을 너무 세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근육 양손 협응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신문지 놀이입니다. 돌 이후에 신문지 찢기 놀이를 했다면 이제는 신문지를 찢으면서
길게 찢기, 짧게 찢기를 통해 길고 짧다는 개념도 이제 알려줄 수 있고, 찢은 신문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눈싸움을 하거나 통에 넣어서 마무리하는 정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봉지에 쌀 넣고 던지기입니다. 두 돌이 넘으면 아이들은 공 던지기가 가능해지는데요. 36개월까지는 목표물을 향해 한 1m가량 앞으로 던지기까지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투명한 봉지에 쌀 넣기도 직접 해보고 부모님이 봉지를 묶어주면 공이나 풍선처럼 이제 던지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쌀을 넣고 쌀이 움직이는 청각도 자극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컵으로 물 옮기기입니다. 종이컵 2개를 준비해서 한 컵에서 한 컵으로 물 옮기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이 든 종이컵을 기울여서 다른 컵에 정확히 옮긴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물을 쏟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는데 반복하면서 이제 물을 흘리지 않고 성공한다면 아이들에게 큰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몸을 이용하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뇌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꼭 좋은 육아 아이템, 장난감이 있어야 놀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놀잇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